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또 올해 새로운 한 해에도 해외 투자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외 시장 현황부터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아 FA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또 미국 증시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 증시 첫 거래일이었죠. 새해 첫 거래일에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던 증시는 그 강세 그대로 장 마감까지 이어나가면서 상승세 계속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보시면은 전일 대비 0.42% 상승한 24,824.0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S&P 500 역시 전일 대비 0.83% 큰 폭으로 상승했죠. 2,695.81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말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 기대감, 그러니까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기업 실적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굉장히 호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면은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네,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저희가 PMI라고 부르는 지수가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53.9에서 12월 발표치가 55.1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제조업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날의 주인공은 나스닥이었습니다. 1.5%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죠.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1.5%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승해서 7,006.90포인트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7,000포인트를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낸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동안 조정받았던 IT 섹터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도 1% 이상 상승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었죠. 저희 패시브 종목인 넷플릭스가 전일 대비 4.75%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디즈니 역시 4%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그동안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날 굉장히 다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로드컴이 3.94% 상승했고요. 퀄컴이 1.84%, 그리고 AMD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역시 각각 6%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약보합세 보이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2월 WTI 2월 인도분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 0.1% 하락하면서 배럴당 60.3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의 현황 좀 살펴봤습니다. 2018년 첫 거래일부터 또 호조세가 나타났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또 이런 온기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만 FA와 함께 하도록 하죠. 어떻게 됐나요? 네, 어제 중국 증시도 새해 첫 개장일이었죠. 새해 선물인지 어제 중국 증시는 좀 첫 시작을 좋은 상승의 모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상해종합지수는 1.24% 오른 3,348포인트에 좀 거래를 마치면서 그간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던 요 3,300선 싸움을 끝내고 위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인민은행은 올해 춘절 상업은행들의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조 위안 규모의 임시준비금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로 좀 유동성 우려가 많이 해소되었고 그로 인해 리스크도 좀 많이 해소돼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동시에 어제부로 환경보호세법이 실행되면서 이 부분도 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중국 정부의 판자촌 개조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건설, 부동산, 건설재 등의 섹터가 강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 지수가 51.5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4개월 내 최고치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시작이 좋았던 이 상해 증시는 연초에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1분기 중에서 2월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만큼 지금이 좀 좋은 투자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시장에 좀 투자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이 좀 기회라고 생각되니 지금 증시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과 중국 시장의 마감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와 함께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겨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애플과 오량액 그리고 BOE와 BH, 로반전기, 하이크비전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금은 10%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애플이 20% 그리고 오량액이 55%, BOE가 53% 그리고 BH가 23%, 로반전기가 6%, 하이크비전이 4%의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김민아 FA의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포트폴리오 EM, 중신증권, 타이거 200, VNQ, 스타벅스, 넷플릭스 각각 15.32%, 9.04%, 5.55%, 0.62%, 3.44%, 9.03% 그리고 나머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XT와 LIT 그리고 BOTG와 KWEB이고요. 각각 5%와 10.19%, 12%, 7.48%, 전 종목 다 수익권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 20%에 달하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포트 현황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역시 미국 증시 자 괜찮냐 안 괜찮냐 저는 괜찮다고 딱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경기 확장 국면이 맞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보셨듯이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전반적인 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풀린 유동성들이 이미 시장 내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상승을 위한 아주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난해 미국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상승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부담 분명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던 찰나에 결정적으로 이슈 하나가 제대로 지나가졌죠. 자, 미국에서 크게 한 방 터진 그렇죠. 세제 개편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증시에 아주 좋은 영향을 충분히 끼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 증시는 좋았는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지면서 우리네 증시, 특히 코스닥이 특별히 좋은 퍼포먼스를 못 보여준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지난 패시브 포트폴리오 살펴보니까 20%가 현금 비중 정도로 잡혀져 있고 80%를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올해도 이 비중 그대로 가져갈 예정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역시 올해도 말씀하셨듯이 주식 비중 70% 이상 80%까지 충분히 계속 가져갈 예정이고요. 일단 처음에 저희가 현금 20%에서 30% 남겨둔 이유가 혹시나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좀 유용하게 좀 써먹기 위해서 제가 남겨놨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저는 현금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ETF들을 저희가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올해는 또 좀 더 다양한 종류의 ETF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시브 포트폴리오는 뭐 작년과 동일하게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올해 한 해 홍준만 FA의 포트폴리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비중 그대로 가져갈 예정이신가요? 네, 뭐 저는 비중 그대로 가져갈 예정인데요. 우선 미나 씨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드리면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분명히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그런 부담만 덜어내면은 미국 시장 환경은 좀 김민아 FA가 말한 것처럼 좀 매우 우호적이라 보이는데요. 밸류에이션 상승은 좀 시장 확장기에 나타나는 좀 흔한 현상이고 PER로 대변되는 고평가 이것도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좀 팩트라고 봤을 때 시장 전체의 상승은 어느 정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좀 과도하게 오른 좀 IT주, 그 다음에 좀 너무 고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이익 실현하시거나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었었고요. 일단은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넷플릭스 딱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주가를 만들어냈죠. 자, 차트 보시면은 전일 대비 4.75% 큰 폭으로 상승한 201.07달러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받다가 아주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이었죠. 11월 29일 날 큰 폭으로 주가가 한번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꾸준히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이다가 또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자, 근데 11월 29일이면 불과 한 달 전인데 그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한다. 자, 이게 개별 종목이고 이게 넷플릭스죠.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정도 변동성은 이제 뭐 충분히 뭐 준비를 마음속으로 이제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뭐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사실 부침이 좀 있었잖아요.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올해도 역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저희가 더 심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일단 넷플릭스 최근 10년 동안 테크 섹터에서는 가장 잘 나갔던 회사죠. 특히 저희가 팡으로 불리는 IT 대장주들 중에서도 역시 단연코 수익률이 가장 돋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원래 어떤 사람이나 종목이 잘 나가면 항상 이제 저격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번에 새로 등장한 넷플릭스의 저격수는 누구냐? 바로 디즈니가 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앞으로 넷플릭스의 어떤 콘텐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디즈니가 하고 있는 21세기 폭스 인수권, 이게 마무리되면은 디즈니는 정말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정말 기업 규모가 사상 유례 없이 커지게 됩니다. 인수가 끝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즈니가 지금 인수를 다 마치게 되면 이제 디즈니는 뭐 ESPN 원래 가지고 있던 걸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스포츠 채널을 마음껏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다가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디즈니에 관련된 모든 캐릭터들 포함해서 마블의 캐릭터들의 어떤 심슨 가족, 여러분들 아시는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모두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해지는 디즈니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훌루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또 라이벌이었죠. 훌루의 지분까지 대부분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넷플릭스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 디즈니가 자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 업계를 흔들었었는데 21세기 폭스 인수를 통해서 넷플릭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만 FA도 같은 의견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이게 분명히 좀 리스크인 건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디즈니 캐릭터도 좋아하는데요. 넷플릭스는 일단 디즈니가 떠난 이 콘텐츠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쇼나 작품을 좀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 방 중립성, 폐기 문제도 있는데요. 미국 통신사들이 데이터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동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도 넷플릭스에는 분명히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넷플릭스 홀딩 할 만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비중을 더 늘린다는 것은 좀 적합하진 않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 망 중립성 문제는 원래 제기가 충분히 되어 왔던 그런 문제죠. 근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는 걱정 안 하는 게 넷플릭스 이미 업계 1위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규모가 작은 나머지 업체들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좀 시장에서 후퇴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역시 중요한 거는 해외 유료 가입자 숫자죠. 여러분 이 숫자 보시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이 숫자가 꺾인다. 그러면 저는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올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준만 FA의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좀 눈에 띄는 게 애플이에요. 애플이 최근에 또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애플 최근에 좀 큰 악재가 있었죠. 네. 구형 아이폰에 대해서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각국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좀 집단으로 좀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는 무려 1,000조 원대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애플은 그에 대한 조치로 배터리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라고 좀 발표했는데요. 이거는 좀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성능 저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배터리 교체인데 이거 당연히 무상으로 해줘야죠. 그런데 이거를 비용을 조금 줄여주겠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 애플의 주가도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인데요. 175달러 넘어서서 좋은 모습을 보이던 애플도 많이 하락하면서 어제는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172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상황을 봤을 때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비중 20% 갖고 있는 것 중에서 15% 이익 실현하고 비중 5%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역시 앞으로 애플의 이 소송 문제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비중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아 FM은요? 예, 저도 이번 네. 사태 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플을 쓰진 않지만 실망을 네.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굉장히 기업으로는 잘못된 행동이죠. 예, 그래서 저도 비중 줄이는데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저는 궁금한 게 5% 비중을 왜 남겨두는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궁금해요. 그 5%는 왜 남겨두시는 거예요? 사실 5%가요. 네. 뭐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의 상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남겨두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악재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애플이 좀 어떤 모습 보여주느냐 꾸준히 지켜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뭐 저도 과거에 아이폰 사용했는데 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실망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렇게 저처럼 실망하는 분들이 앞으로 아이폰 X 구매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그 부분이 주가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 또 아이폰 X 판매량 부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어떻게 어떻게 해결돼 가는지 지켜보면서 애플은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하면서 저희 둘만 또 안드로이드 쓰고 애플 쓰시잖아요. 애플 굉장히 칭찬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실망하신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네. 다음 종목 최근에 신규 편입한 하이크비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요 하락으로 60일선 터치했을 때 편입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크비전은 중국 CCTV 1등 기업인데요. 올해도 좀 꾸준한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무려 100%가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만 어느 정도 탈출하면은 올해도 좋은 상승의 모습 보여줄 것이 기대되고요. 무엇보다 타 기업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고성장과 이익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이 하이크비전은 좀 오래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현황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민아 FA와 홍준만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